회사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관리하세요 라는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우리 회사가 고부가가치 조직이 되고 지식 조직화가 되어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끔 하는 지식경영의 출발점이라는 이야기 드리지만 이거 뒤집어 보면 어때요? 직원 한 명이라도 나쁜 맘 먹으면 USB에다가 쫙 꽂아가지고 쫙 빼가서 경쟁사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그냥 다 유출된단 말이죠.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윤리적 장치를 마련하고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퇴사자를 관리하는 거, 그거 돈이 되는 거냐? 무관심이 부른 비싼 대가 이야기죠. 자, 커리어 ARC를 보면요. 구직자가 온라인에서 부정적인 리뷰를 읽은 이후에 지원을 포기한다. 55%나 됩니다. 인재 확보 관리자는 채용 브랜딩이 최고의 인재를 고용하는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링크드인 조사해봤더니 80%의 채용 담당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자, 후보자가 회사를 매력적인 직장으로 만드는 요소를 명시적으로 찾고 있다. 76%예요. 채용 브랜딩에 투자하면 이직률을 28% 줄일 수 있다. 후보자는 급여 인상이 있어도 평판이 좋지 않은 회사에서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비율 50%나 됩니다. 후보자가 구직에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한다. 79%입니다. 저도 어제 가인지 캠퍼스를 향후에 보다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추가 개발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면접 단계에 온 후보자를 어제 1대1로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앉으면서 좀 긴장을 풀기 위해서 제 얼굴 익숙하시죠? 라고 인사를 건넸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지원자가 웃으면서 네, 많이 봤습니다. 어디에서 봤습니까? 블로그하고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그 남자가 저예요. 이렇게 하면서 한번 웃고 시작했습니다. 개발자 뽑을 때에도 개발자들도 가인지를 검색하고 이 면접을 1차, 2차, 3차 보는데 저를 안 봤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오히려 이상한 거죠. 기업 리뷰 이용 경험 조사를 캐치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리뷰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보니까 자, 여기 있죠. 신뢰한다가요. 62.0%입니다. 매우 신뢰한다도 18.5%예요. 보통이다가 18.4%입니다. 그러니까 리뷰에 대한 신뢰도는요. 다른 어떤 데이터보다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리뷰가 좋지 않은 회사라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고민은 되겠지만 다른 조건이 괜찮다면 지원한다. 리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필터할 거는 필터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원하지 않는다도 20.6%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아니 뭐 잡플래닛, 잡코리아, 블라인드, 아이고 거기는 지금 익명성에 기대가지고 말하는 애들이 있는 곳 아니야? 아닙니다. 거기에 기반해서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이미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블라인드 사이트에 이런 글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나 곧 퇴사할 거야. 정확히는 탈출이지. 그런데 회사에 비리가 좀 심각해. 상장된 회사인데 아마 이거 폭로되면 공중 분해돼서 망할 거라고 자부함. 리얼임. 예를 들면 정부기관 인증 같은 것도 가라로 속이고 중견기업 회사에 납품하거든. 이름 들으면 알만한 회사에 업계 빅3에 전부 납품하고 있어. 정의 구현 한 번쯤 해주고 퇴사하는 게 맞겠지? 나 진지해. 형들 조언 좀 해줘. 2021년 11월 13일. 예. 공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쿠팡맨. 난 퇴사를 결심했다. 2번 다시 뒤도 안 돌아본다. 매일매일 이렇게 힘들게 다녔고 이런 소소한 스트레스가 폭발해서 퇴사했다.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지만 돈이 없어서 난 참는다. 더 이상 이 회사 시스템에서 일하기 싫었다. 가디역 출판사 퇴사 후기. 2년 동안 최저시급 줍니다. 실수령 190만 원입니다. 탄력근무제 그런 거 없습니다. 사원수 고작 10명 남짓인데 수직적 문화에 직급자는 모두 꼰대입니다. 1분만 지각해도 사유서 써야 됩니다. 3년차 돼도 최저시급이에요. 마케팅팀 하위 부서는 온갖 잡일 다 해요. 급여 외에 상여금 없고 개인개발비, 휴가비, 간식비, 교육비 일절 없어요. 꼰대 문화 참을 수 있는 분 지원하려면 지원하세요. 이런 말이 저와 여러분의 회사의 평판 사이트에 이런 말이 하나만 올라가 보세요. 지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퇴직자들이 이렇게 남기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경영자분들이 퇴사자 관리를 그저 귀찮은 일, 혹 안 해도 그만인 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관심이 결국 막대한 유무형의 손실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퇴사자가 단순히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넘어서 경쟁사의 핵심 정보를 흘리거나 심지어는 우리 회사의 고객이나 거래처를 빼앗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후반부에 제가 얘기는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언더백 기업이고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 접경으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안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긍정적인 오프보딩이 중요한 이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재정적이거나 법적인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고 보안을 유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최근에는요, 회사 내부의 데이터를 다 쌓아가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저도 종종 여러분에게 현장 갔을 때 그런 말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의 특정한 시기가 오면 AI가 발달해서 언더백 기업들도 AI를 챗 GPT처럼 우리 회사 직원들만의 챗 GPT처럼 쓸 날이 금방 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회사만의 데이터가 쌓여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가인즈 캠퍼스에 기업 서비스 탭을 딱 눌러서 거기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가인즈 캠퍼스를 여러분 회사에 적합하도록 지식뱅크화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AI 서비스까지 해드립니다. 현장에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직원이 5명인 5명 괜찮아요. 지금 시작하세요. 그래야 3년 후에 데이터가 쌓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회사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관리하세요 라는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우리 회사가 고부가가치 조직이 되고 지식 조직화가 되어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끔 하는 지식 경영의 출발점이라는 이야기 드리지만 이거 뒤집어 보면 어때요? 직원 한 명이라도 나쁜 맘 먹으면 USB에다가 쫙 꽂아가지고 쫙 빼가서 경쟁사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그냥 다 유출된단 말이죠.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윤리적 장치를 마련하고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모으면 빼가니까 안 모읍니다. 그러면 계속 저부가가치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개인들의 수첩에만 고객 정보 있고 개인들의 노트북 안에만 업무 수행하는 노하우가 있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발전은 하되 데이터 유출 방지와 보안 유지에 대한 보안책을 써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직원들 중 대다수가 코드 42와 포네몬 연구조사에 따르면 직원 중 대다수가 일부 혹은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퇴사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2016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 전에 있던 조직에서요. 제가 무려 5년 동안이나 연말만 되면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저 올해는 퇴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돼, 더 있어. 올해는 안 돼, 더 있어. 올해는 안 돼, 더 있어. 올해는 안 돼, 내가 승진시켜 줄 테니까 더 있어. 올해는 6번째 제가 퇴사를 했어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기업을 돕는 컨설팅을 하고 교육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기업들의 일관성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혹시 안 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연속성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있던 기업들, 영업 데이터들, 고객 정보들,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지식 경영, 인재 경영, 그리고 가치 경영에 관련된 수많은 데이터들, 제가 13년 동안 했던 그 데이터들을 단순 퇴직해버리면 하나도 쓸 수가 없잖아요. 백지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호적인 관계성 속에서 퇴사하기 위해서 무려 5년 동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년 차가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런 데이터도 사용할 뿐 아니라 함께 있던 직원들까지도 그 철학에 동의하신 제가 모셨던 전 대표이사님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덕분에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 분의 지지를 받으면서 퇴사해서 그 전에 있는 자산들, IP 콘텐츠들, 그리고 고객 정보들 다 가지고 연속선상에서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전에 있던 그 직장의 재무 담당자가 고객사에게 전화해가지고 어이구 사장님 저희가 세금계산서 끊어드렸는데요. 앞으로 계속 갈 건데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속선상에 하시면 돼요. 대표가요. 누구님에서 김경민으로 바뀝니다. 그것만 달라집니다. 연락해줬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이제 독립합니다. 그런데 우호적으로 하니까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어떤 조직에서 퇴사하면서 이런 지지를 받으면서 퇴사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고민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을 시작한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실 거지만 처음부터 사업 시작하셨던 분은요. 직장 생활하다가 내가 했던 업무들이 있거든요. 내가 했던 디자인도 있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디자인도 있고 소스 코드도 있고 기획서도 있고 PPT 있고 다 그래요. 그거 솔직히 완전히 내가 하나도 안 가지고 나오고 나는 진짜 백지에서 새롭게 입사해가지고 한다. 그거요 별로 없습니다.
일부 또는 전체를 다운로드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말씀드리죠. 퇴직 징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내 망해서 파일 다운로드가 많아진다. 이게 퇴직 징후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거 횡령입니다. 그거 횡령 내지는 절도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범죄.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퇴직자 관리 안 하면 그 다음 문제는 기업 평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요. 그 다음 문제는 피드백 확인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X가 CX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고객 경험을 관리 잘하는 조직이 직원 경험 관리도 잘해요. 추세선을 보면 우상향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직원 경험 신경 안 쓰는 회사가 고객 경험 신경 써가지고 잘한다? 이런 일 별로 없습니다. 이런 일 별로 없어요. 고객 경험 잘 관리하는 회사는 당연히 직원들도 고객으로 보기 때문에 직원 경험도 잘 관리해요. 자, P&G. 퇴사자가 다른 직원을 찾아볼 수 있도록 전직 지원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요. DBM 조사에 따르면 포춘지 100대 기업 중 83% 이상이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라고 그래서 대기업들이 일어나는데 이거 대기업들이 그 돈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기업의 생산성에 도움이 되고 기업 평판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넥슨 컴퍼니. 요즘 뭐 한국 게임 회사들 분위기가 좀 예전 같지 않다.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만 어쨌든 게임 회사 넥슨 선두주자죠. 넥슨 컴퍼니 근무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포지션 채용 시 최우선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넥슨 컴퍼니 근무 이력이 있는 사람은 여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신입사원으로 해도 괜찮고 근데 여기 하시면 최우선적으로 해드려요. 근무 이력이 있는 사람 불리기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가산점이에요. 재입사와 관련돼서 1대1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이쪽으로 해주세요. 빨리빨리 하고 있죠. 구글의 퇴직자 대담회도 있습니다. 구글도 퇴직자를 대하면서 구글에서 근무했던 UX 디자이너가 한국 사람이죠. 글을 남겼어요. 커리어리에 남겼는데 상상도 못했던 세션이 있더라. 바로 구글은 그만둔 퇴직자를 초대해서 대담회를 연다는 것이다. 나는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의아해했다. 회사 공식 행사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간 직원들을 초대해서 얘기를 듣는다고? 그게 정말 가능해? 대담회 참여자는 스타트업으로 옮긴 사람, 진로를 변경한 사람, 산업을 바꾼 사람들 다양했다. 질문의 수위도 놀라웠다. 구글의 경험이 현재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구글에 있을 때 어려운 떠점은 무엇인가? 퇴사를 후회하지는 않는가? 구글에 남아있는 디자이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뭔가? 나는 답변 자체보다 회사에서 이런 대화를 공식 이벤트를 열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누는 문화가 가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퇴사자를 대하는 태도, 링크드인이 퇴사자를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가? 라고 봤더니 와우, 링크드인 101 워크샵 앤 커리어 컨버세이션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가봤더니 무슨 이야기냐? 비공개 그룹에 초대해주고 이들에게는 평생 무료로 프리미엄 멤버십 제공해주고 그리고 봉사활동하거나 이벤트를 열거나 퇴사자들과 연결을 유지해서 회사는 이런 이벤트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편성해줘요. 그래서 링크드인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근무 시차가 있죠. 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지역이 달라도 한때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소속감을 금방 형성한다고 해요. 퇴사자를 대하는 태도도 회사들마다 다르지만은 좋은 문화를 가진 회사일수록 그만둔 퇴직자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왜 그래요? 자, 행여 해당 직원이 회사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나갔다고 한들 인간의 기억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미화되기 마련이고 추억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 나쁘지 않았지라는 기억만 남게 된다고 해요. 이게 피크 앤드 심리학인데 피크 앤 룰이라고 부르는데 좀 이따가 그 원리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